국가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로 힘든 상황이지만 교육을 제대로 바꿔놔야 우리가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가 아니라 기회를 막는 담벼락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걸 바꾸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온 우리의 교육이 사실 그런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 우린 못 배워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 배워봤는데 새롭게 그걸 만들어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저는 학제 개편부터 좀 전면적인 거의 혁명 수준에 가까운 일을 하자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세 가지를 바꿔야 됩니다. 우선은 정부 조직을 바꿔서 교육부 폐지. 예, 충분히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인재들을 기르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의 초중고 12년 내내 입시 교육에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죠. 이 고리를 끊어내야 우리가 그 소중한 보통교육 기간 동안에 창의교육, 인성교육, 적성교육이 가능하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교육비가 혁명적으로 절감될 수 있다. 네.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생교육. 학교 졸업한 이후에 중, 장, 노년층도 지금처럼 버려두면 안 됩니다.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야 이분들도 100세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나갈 수가 예.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교육부를 폐지하는 대신에 교육지원처 정도로 좀 위상과 조직의 규모나 기능을 좀 축소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예,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지난 정말 60년 정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교육을 하지 못하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장기적인 교육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서 대통령 바뀔 때마다 심지어는 장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입시제도 바뀌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사교육비가 계속 예, 증가하는 늘어나고. 겁니다. 근데 이 셋이 다 연관돼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결국은 저 획기적인 방법, 즉 정부에서 이 컨트롤 타워 자체를 재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새롭게 지금 만들어지는 컨트롤 타워가 국가교육위원회. 그게 바로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 예. 그게 어떻게 구성돼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기에는 이제 학부모들의 대표, 교육 전문가들, 그다음에 행정 관료들, 그리고 여야 정치권이 함께 모입니다. 정치인까지. 예, 거기에서 앞으로 10년간 국가의 교육 정책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협약 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매년 10년 계획을 합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롤링 플랜이라고 합니다. 떼굴떼굴 구르다라는 표현으로. 예. 그래서 10년 합의하고 그 다음에 또 10년, 그러니까 추가 1년이 합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연속성 있는 교육 정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야가 모두 합의하고 대통령도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거기를 따르고 존중하는 겁니다. 즉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예. 교육 정책의 권한을 그 위원회에다가 넘겨주면 그러면 그리고 모든 국민 앞에 여야 정치권 다 약속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비로소 장기적인 교육 정책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